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틀 정도의 날씨는 아닌데 지금 참 외부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리저리 나들이를 좀 다녀오고 또 방송을 마친 이후에도 또 근처 공원에 갈 예정인데 다들 좋은 날씨 속 외부 활동 많이 하시면서 좋은 추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3월달 SVB 사태 이후 이렇다 할 큰 조정이 없던 시장이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 연 이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다소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윤 대통령의 발언 속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생기면서 지금 시장에는 변수가 하나가 발생을 한 상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중 나올 수 있는 각각의 내용 중에서 특히나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라든지 중국 관련된 이슈 등등이 재부각이 된다면은 시장은 한 차례 더 흔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 주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나기를 피해만 낼 수 있다면요. 소나기를 일정 부분 피하고 갈 수만 있다면 그 뒤에는 또 다시 한번 굉장히 또 큰 단기 반등의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이 위기는 피해가면서 기회는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니까 그 기간 내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2차 전지 추세와 윤 대통령 발 러시아, 중국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방미 정상회담은 허재보단 안타깝지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이거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위기를 피하면 기회가 분명히 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시가 뭐 월요일 단기 낙폭에 의해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볼 예정이고요. 뭐 그대로 쭉 반등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현재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항상 시장을 한쪽 방면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써서 좀 봐볼 생각입니다. 간반 미 증시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 마감할 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꾸역꾸역 다시 좀 올라오면서 뭐 3대 지수 강보합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됐고 이제 목요일날 마이너스 9%까지 빠졌던 테슬라가 1%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상 뭐 하락폭에 대한 반등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뚜렷할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일단은 시장이 열려봐야 알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2% 가까이 빠지면서 거의 종가 최저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 신용융자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0조를 넘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한두 차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신용 반대 매매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신용의 무게가 클수록 단기 이 급락은 강하게 나오는데요. 반대로 급락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이를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신용 반대 매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통상 시초가 한 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가에 이제 추가 하락을 더 내려간다면은 보통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지수가 단기 바닥을 잡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CFD 계좌 또한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큰 손들이 CFD 계좌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CFD 계좌의 반대 매매 시점이 10시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구간을 저는 좋은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은 아침에 시가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두고 9시 반이나 뭐 10시 사이에 뭐 일정 부분 잡아본다라든지 그렇게 플랜을 좀 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금요일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10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바닥을 잡고 웬만한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을 하는 친구들은 그 구간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좀 다시 물렸는데요. 여전히 시황상 이 중국 관련된 이슈와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좀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는 이제 오랜만에 지수를 좀 캡처를 해놨는데 대칭 상승이 명확하게 좀 나온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반은 되돌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반을 되돌리게 된다면 아래 포인트를 그려놓은 이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월요일날 길쭉 반등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11선이라든지 맞고 다시 떨어지면 M파동을 단기간에 그려버릴 수 있겠죠. 그런 M파동이 나오는 시점에 바닥을 잡고 옆으로 긴다든지 뭐 단기 길쭉 반등을 한다든지 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지수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전지 대형주들 좀 밀리는 폭이 좀 더 깊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금 2차전지 대형주가 지수를 캐리하는 모습 속에서 여타 주변 종목군들 같이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준비한 내용 보시죠.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아주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간반 미 증시는 최근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의 9% 대급락 이후 1% 반등을 하면서 지수도 아주 소폭 반등하는데 그치며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 4월 한 달을 아주 작은 박스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가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방향성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상방 가능성을 저는 사실은 조금 높게 열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조정받고 다시 치고 가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코스닥 시장이 3월 SVB 사태 때 한 차례 급락 이후 다시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악재 여부를 떠나서요.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점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더 끌어올리기에는 돈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간단 명료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필요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은 악재성 요인이 본격적으로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 2차 전지가 막 달리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의 이번 대만 발언과 러시아 무기 지원 관련 노이즈가 나왔다면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중 조정 정도 그냥 치고 나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고 그 트리거가 된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었던 것이라고 보는 거죠. 다음 주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26일부터 29일이죠. 월요일부터 기사들이 더 많이 도배될 것이고 또한 관련 이슈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번 방미가 대한민국에 좋은 결과를 줄 내용이 많을지 또한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방미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 편을 더 들어달라 라고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미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용이 시장에 언급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바라볼 작정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준비를 해놓으면 우환을 피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은 유비무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지난주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잘 안 쓰는 시장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징조에 대한 부분이 이 흔히 말하는 개잡주들의 17개의 상한가 2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이 15%로 올라가는 등 말 그대로 미쳐 날뛰는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개인들한테 니네 상담만 하면 다 돈 벌 수 있다 라는 거를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다 물리게 만들어 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시장의 흔들림이었고 두 번째 시장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바닥이라든지 시장의 고점이라든지 에서 발생하는 이 RSI라든지 이 보조지표들의 다이버전스의 출현은
증시가 고점과 하락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죠. 그럼 단기 조정이 맞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박아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박아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일단은 좀 듭니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시장을 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시장의 불안을 조정하는 글은 아니지만은 단기에 소나기를 피하기 위함이고 비온 뒤에는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그리고 청명한 하늘을 보기 위한 한 주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현재의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발생했고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생겼으며 그 클라이막스는 방미 기간 중 윤 대통령이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무기 지원이라든지 대만 관련 발언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동참한 공급망 재평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뭐 성명이라든지가 나올 시에 어떻게 될지를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없고 또 이번 대만 발언이 조금 잘 넘어가게 되면 최근 잘 올라오던 리오프닝 관련주 금요일날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죠. 완전히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 또한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회복이 되는 원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돌발적으로 조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날 고민도 한 차례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더 떨어진다면 아주 좋은 구간도 나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차원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후 사실 개별 종목군들이나 원래부터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마 시장 영향에 의해 과도하게 빠져버린다 싶으면 그냥 일단 주어보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들어온 유동성은 바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과도하게 빠지면 어찌되었건 단기 신용자금이 놀라서 털리고 급락도 나온다. 이게 기회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첫 금리 인하까지는 어찌되었건 시장이 빠져도 올라올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는 시점이 주가가 빠진 적은 없어요. 금리가 동결이 되는 시점이 빠진 적은 없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 시장은 항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금리 상승기죠. 여전히 한 차례 정도 더 미국에서 금리를 상승을 시킬 텐데 이 상승까지는 시장은 오케이 됐다 라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하까지는 시장은 호재예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았으면 금리를 계속 내릴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엄청난 수급 동반해서 상승을 보였던 현대 로템이 다음 주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대 로템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가능성이 좀 나오는데 곡물과 천연가스, 석탄 등 해치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응은 가능합니다. 수익 매매는 절대 부적합하다. 라고 좀 보고요. 원전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사실 타이밍을 좀 놓쳐서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도 재편입을 고려한다라는 게 이제 원전 쪽이었는데 어찌됐든 원전은 호재성 재료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날 재편을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차트를 보면서 좀 해야 될 텐데요. LNF 먼저 급락하고 금요일날은 에코프로 BM이 급락하면서 나머지 2차 전지들을 다 끄집어 내리고 왔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은 원전과 제약바이오 일부 그리고 친환경 섹터가 비교적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친환경 섹터가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는 차기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차기로. 그래서 친환경 섹터 다음 주에 이제 전기차의 빈자리를 친환경이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EPA 규정이 있죠. 세금 감면 혜택을 해주는 EPA 규정이
조만간 이제 검토를 막바지에 있으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이 종목군들 많이 하락을 하면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탑픽은 당연히 하나솔루션하고 CS 윈드가 되는 거고, 세력주 입장에서 가장 탄력이 좋을 만한 친구는 대명에너지와 CS 베어링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회사는 딱 두 회사, 하나솔루션과 CS 윈드뿐이 없다 라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볼게요. 이 상한가 이탈 종목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단은 완벽한 재료가 아니면은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전고체 관련해서 좀 정부의 20조 투자 이슈로 좀 올랐는데, 일단 한동화성 뭐 신고가를 박스를 돌파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 보면 네, 현대로템 얘 봐야 되는구나 정도만 보면 되겠죠. 현대로템 말고는 딱히 거래대금 상에 많이 없네. 그리고 낙주매매 쪽에서는 이화전기 정도 있을 것 같고,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4월 28일 날부터 200억에 이 전환사치가 나오는데, 그거 잘못 걸리면 박살 납니다. 딱 한 번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EV 첨단 소재 딱 한 번 정도, 그 딱 한 번의 매매 잘하고 그 딱 한 번의 매매에서 물려버리면 안 된다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1000억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빠지는 거 보면서 낙폭이 좀 크다 하면은 단기 이제 뭐 월요일날 저점에서 뭐 좀 들어가 본다든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하나 보죠. 뭐 미국 시장 먼저 좀 보면은, 나스닥 시장을 좀 보면 이거 3월 31일부터 해가지고요, 여기서 가두리를 치는데 이 가두리의 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깃발 형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등을 못했죠. 지금 누가 봐도 쌍봉인데 이 쌍봉 자리를 돌파를 하면 하나 둘셋 고점 세 번째를 돌파를 하면 단기 박스권 돌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빼기보다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미증시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있을 뭐 애플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극대형주들 실적 발표 이후가 뚫어버리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가파르게 올랐죠. 조정시는 급격하게 나옵니다. 가파르게 올랐죠. 조정시는 급격하게 나옵니다. 설마 여기까지 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하락은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하락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저는 뭐 차트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N자 파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N파동이. 그러면 이 떨어진 만큼의 떨어진다. N파동. 이게 나와버리면은 이 구간에서 물려버릴까봐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닥을 좀 높여 놓았다. 근데 시황상 불확실성이 좀 거세졌다. 실이 없다. 좀 제거됐다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측, 예단 뭐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이제 안 보다가 다시 보는 거고요. 지수는 단기 레벨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오른 것도 사실이겠죠. 자, 대형주들 봅시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는 잘 버텨요. 삼성전자는 그냥 잘 버티고 있고 잘 하고 있구나 정도 보여주고,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건 다 2차전지죠. LG에너지솔루션도 단기간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등등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죠. 최근 개인이 3조 가까이를 사버렸기 때문에 개인 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낙폭이 떨어지더라도 일정한 박스권은 지켜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런 초대량의 거래가 들어왔던 기준봉의 첫 자리까지 빠르게 내려와 버리면
이런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편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문제가 많습니다. 에코프로 문제가 많은데요. 일단 단 한 번도 깨지 않았던 구간을 깼다라고 말씀드렸죠. 깼으면 빠지는 겁니다. 이 아래 구간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밀렸을 때 만약에 밀리면 한번 매수를 해볼까 정도 고민이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단기 길적 반등만 좀 저는 노려볼 생각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높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된다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던 자리들이 존재하겠죠. 뭐 이런 구간들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 현대차, LG엔솔, SK 온 뭐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또 낸다 하는데, 배터리 공장 지은다 하는데, LNF가 이제 거기에 양극재를 납품할 가능성이 좀 있죠. 사실 올해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캐파 중에 가장 큰 회사는 LNF입니다. 7월달에 10만 톤짜리 공장이 준공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양극재 1만 톤 기준으로 보통 5천만 원 선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만 톤이면 5천억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 5천억 매출이 늘어난 건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이 구간에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빠지고 25일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종가에 뭐 들어가 보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2차전지 종목군들 보면요, 이제 그 외 서브 종목군들은 다 깼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귤적 반등 끝나고 보면 안 되는 회사들이겠죠. 금양도 마찬가지고, 뭐 이수화학도 이 난리부르스 쳤는데 더 밀려버릴 거고, 뭐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예.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거 더 이상 그 아예 언급조차 안 하죠. 뭐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다 빼야 되고, 완전히 밑에 쳐박고 있는 뭐 엔캠이라는 종목도 사실은 전액 관련해서 국내 1위, 전 세계 3위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라 많이 밀리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밀리면 몇 개 종목만 2차 전지는 이제 또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현대 로템 먼저 보죠. 현대 로템은 마이너스권에서 무조건 뭐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 바로 돌파가 나올지, 월요일날 바로 돌파가 나올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라든지 힘으로 봤을 때는 또 시장에 대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뿜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짝 눌렸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박스권을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가 갭 뜨고 좀 밀렸다가 다시 가는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차례 더 급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밖에는 사실 방사는 그냥 하나 정도 현대 로템만 보면 괜찮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하나솔루션, 금요일날 사실은 종배를 좀 시켜드릴까 하다가 종배는 안 하고 넘어왔는데, 최근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기관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 박스권에서 갭 메우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끝나고 최대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그게 이제 53,000원인데요. 53,000원 라인 장중에 밀렸다 다시 올리는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윈드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대명에너지도 흐름이 좀 괜찮네요. 종목들 흐름이 좀 괜찮고, 이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CS 베어링까지 얘네들이 탄력이 좋아서 올라갈 땐 또 팍팍 또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낙폭과대에서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좀 빠졌습니다. 얘는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들어온 수급이 못 빠져나갔다. 이 수급이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귤적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박셀바이오를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유튜브에 언급을 했을 때 알랩처럼 이 설거지 파동이 한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웬만해서는 눌림목을 잘 안 했는데요.
삼운봉으로 강하게 죽여놨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은 한 차례 정도 해주겠죠. 많이 밀리면 기술적인 반등은 뭐한 차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해치 관련해서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제 러시아의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수출 금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 곡물 협정에서 지금 현재 60일 연장을 한 상태인데, 그 곡물 협정이 연장이 안 될 가능성에 시장이 일부 베팅을 한 거라고 본다면요. 뭐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니까 한일사료라든지 뭐 팜스토리 종목군도 움직이는 거 봐야 되고, 당연히 누보가 상한가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강하게 올라가주면 나머지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련된, 그러니까 대만 관련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든지 종목군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샀다가 일단은 다 팔아버렸네요. 그 장전 시간 외에서 유니언 머티리얼즈는 종가상 조금 사서 오다가 장전 장 마감 후 시간 외에서 그냥 다 팔아버렸는데, 내일은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히토류 관련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방미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워낙 이 사절단 명단에 기업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고민도 많이 되고 매매할 건덕지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서 차라리 그쪽은 배제를 하고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 뭐 좋은 기업들 많이 있죠. 좋은 기업들 이제 좀 떨어지면 봐봐야 될 종목군들이라면 뭐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현대 일렉이라든지 일렉트릭, 뭐 시장 빠져도 더 올라가 버리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자 괜찮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라든지 떨어지면은 괜찮을 만한 회사들 잘 추려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뭐 라인에 오는 종목도 있고 안 오는 종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잘 추려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뭐 시간이 나면 라이브 방송 좀 진행하면 좋을 텐데, 저녁만 되면은 이게 뭐 시간을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게 또 아이랑 시간 참 바쁜 것 같네요. 금요일날 저는 뭐 매매는 많이는 안 했고, 뭐 SN코 사실 좋은 재료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밀려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뭐 일단 시가에 들어가서 뭐 굉장히 좀 시가 들어갔는데 빠르게 한 4% 정도 올랐길래 이제 라운드 피겨에 걸어놨더니 그냥 툭 하고 팔려서 판 거고요. 이거는 판 거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빼길래 좀 들어가서 팔고, 밑에서 팔고 해서 얘로 조금 일부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화전기 낙주 매매로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갔는데, 장 막판에 사실은 이 구간도 되는 자리였는데 할까 하다가 좀 안 하고 마감을 좀 졌고요. 그 다음에 뭐 양지사 빠르게 좀 밀려서 여기서 바닥이 좀 잡히길래 좀 들어갔다가 얘도 그냥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셀바스 헬스케어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요. 너무 잘 들어가서 좀 아쉽더라고요. 너무 많이 못 먹어서 얘는 잡기는 잘 잡았었는데 좀 아쉬웠던 친구였고,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뭐 몇 개 돌파 매매 식으로 매매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을 좀 봐왔던 종목에서 그냥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 있던 종목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든지 변화가 나오면은 정우 박사는 들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26일 날 이제 또 그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죠. 아마 신약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 다른 게 좋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